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박은송 학생 나왔고요. 이남규 아나운서도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남기 아나운서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또 이렇게 불러주실 네네. 줄 몰랐는데 네네. 오랜만에 나와서 또 잘 네. 지내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내셨는지. 어떻게? 잠깐 사생활이 여기서 털리는 것 같아요. 저 아나운서가 털린다니까요. 열심히 검은 거 뜯고 있고요. 검은 거, 네, 야, 운동도 검은 거 열심히 하시죠, 하고 있고, 참. 네, 열심히. 네네. 검은 거 이제 완주할 수 있나요? 그러게요. 여기서 확인 못하니까 네, 완전 가능합니다. 뭐 아리랑도 가능하고요. 다 네,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기업이 어딘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가구를 제대로 만든다 자부하는 기업 일룸입니다. 사무가구 전문인 퍼시스 그룹에 속한 일룸은 2007년에 설립된 생활가구 전문 기업으로 국내 자체 생산 인프라로 설계부터 제조까지 모든 공정을 직접 한다고 합니다. 2014년엔 국내 가구업계 최초로 세계적 친환경 인증 제도인 그린가드를 획득, 자재부터 접착제까지 전 품목 친환경 재료로 가구를 만들고 있고요. 무엇보다 개인의 체형과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움직이는 가구를 제작해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3D 시뮬레이션을 통해 매장에 직접 가지 않고도 우리 집에 꼭 맞는 가구를 선택할 수 있는 스마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 일룸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드라마 도깨비가 아닐까 맞아요. 싶은데요. 공유 씨를 그 모델로 그 PPL까지 하면서 굉장히 인지도가 확 올라간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일룸 하면 어떤 생각 나는지 우리 또 은송 학생. 네, 일단 예. 이케아 하면 자취생들의 로망이고 예. 한샘 하면 신혼부부들의 로망인데 이제 일룸 하면 저는 초딩들의 로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이렇게 막 책상 욕심낸다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일룸 쇼룸을 가면 네. 이게 알록달록하고 예쁘죠.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때나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나요? 못하는 학생이었나요? 알록달록과 욕심낸 거 보니까 멋진 거 잘한 것 보니까. 같지는 않아요. 보미 씨는 뭐 책상에서 공부했겠네요. 저는 뭐 그냥 서서도 공부하고 책상 필요 있나요? 아니, 없어요. 예. 좀 많이 드셨네. 우리 이남기 아나운서께서는 혹시나. 공부 잘했는지요? 아니요, 지금 일룸에 대해서. 일룸에 대해서 일룸에 네네. 대해서 갑자기 당황해갖고 아니, 아유. 저는 일룸 보면서 생각한 게 네네. 그냥 뭐 가구를 잘 팔기 위해서 만들고 있구나 이것보다는 네. 조금 뭐 사람을 위해서 만들고 있구나 사회 현상을 세심하게 보고 만들고 아하. 있구나 이런 생각을 네. 했습니다. 요즘에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움직이는 침대 모션 베드가 있는데 이게 뭐 그냥 단순히 편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사회 현상을 보고 만들었다고 해요. 예전에는 서재 같은 데서 아버지들이 뭐 책도 읽고 자기만의 맞아요. 공간을 가졌는데 요즘에는 서재 대신에 드레스룸으로 바뀌면서 아버지들이 거실로 갔는데 거실은 또 애들을 위해서 육아 공간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갈 데가 안방밖에 없지 않습니까? 안방 가서 뭐 볼 게 TV밖에 없다 보니까 그렇죠. 보통 침대 위에서 많이 생활을 하니까 이런 아버지들을 위해서 침대 위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더 오래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관찰해서 만들었다고 해서 조금은 인간적이지 않나 이런 거의 생각도 그거는 환자 취급 아닌가요? 병원 침대가 이렇게 이거 열심히 아닌가요? 말했는데 바로 갑자기 아니, 완전 따뜻한 이야기인데 이게. 아니 병원 침대가 이 침대잖아요. 그 아까 얘기한 거 움직이는 침대. 거기서 네 병원 그렇죠. 왔을 때 이렇게 병원 왔을 때 이게 반 올리고 내리고 그거보다는 조금 식사할 더 때좀 이렇게 올리고. 돼 있는 더 편안한 좀 더 편해요? 조금 더 환자보다는 더 편안한 중환자네요. 아닙니다. 아, 우리 상국이 형 우리 관심 아버지. 많으세요? 아니 저는 네. 사실 근데 이게 도깨비 PPL 했는지도 잘 몰랐어요. 아, 진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꽤나 아니 이게 많았어요. 많이 나왔는데 네. 그게 일룸인지 남자들은 사실 잘 몰라요. 모를 수 있지. 그리고 공유가
CF를 너무 많이 찍다 보니까 여기 모델인지 몰라요. 너무 계속 나오니까 그러니까 하나만 해야 돼요. 공유하니까 여자들은 다 알아요. 아니 나남자들은 말고 차라리 이렇게 홍기찬 씨 이런 사람들을 쓰는 게 이게 왜냐면 딱 티죠 이게. 저 사람이 왜 저런 광고를 해? 그러니까 이게 좀 이게 임팩트가 없어요 남자들 사이에서. 네. 근데 사실 가구는 또 여자들이 사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자 위주로 좀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남자는 사실 선택권이 없지 않나요? 저기 한 톤을 좀 유지해 주셨어요. 네, 갑작스럽게 남자 거다 급수공을 하시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홍쌤 아주 핫한 기업이라서 이 취준생의 관심도도 굉장히 높을 것 같거든요. 채용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그러니까 퍼시스 이제 그룹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공채가 있어요. 여기는 직무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채용 모집 분야를 보면 뭐 세무 회계, 또 국내 영업과 해외 영업, 그다음에 영업 교육 기획에 이르러서 IT 직군까지 여러 가지 직군들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일룸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이제 퍼시스 그룹 차원에서 본 거고 일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빙 디자이너 직군으로 채용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초대졸 이상의 학력이면 지원이 가능하고 리빙 디자이너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이제 영업 전문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필드에 대한 생각을 좀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새롭게 좀 시장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전이 가능한 회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학생들은 또 일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또 우리 은송 학생 어디 갔다 왔죠? 네, 이제 네. 리빙 디자이너를 일룸에서 채용한다고 해서 제가 디자인하면 어느 학교를 가야 할까 해서 제가 홍대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디자인 전공생 분들을 만나고 왔을 줄 알았죠. 아닌가요? 근데 디자인 전공생 분들이 네. 이상하게 안 오셨더라고요. 방학이니까. 네, 그래서 그냥 그나마 등교한 홍대생 분들 어렵게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캠퍼스 특파 여기가 홍대예요? 이놈의 여행을 다녀왔어요. 제가 잠시 비가 안 전에. 오면 햇빛 때문에 쪄 죽겠고 또 비가 오면 너무 꿉꿉하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피서를 나왔습니다. 오늘의 기업 일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요즘 제가 유행이에요. 홍익대학교에 나왔는데요. 지금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전 나뭇잎인 줄 알았어요. 홍대 정문에서 올라가는 길. 미대생들. 셀카 어떤 보인가요? 거죠? 고프로를 이제 보유했는데 너무 높게 들어가요. 흰빈 줄 알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홍익대학교 4학년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강정혜라고 합니다. 네, 전 국제교류로 홍대 완 일러스트레이션 전공의 외국분이세요? 네, 이제 국제 교류로 홍대에 오셨다고 오신 거예요? 네, 방학 동안. 혹시 한국어 잘하시네요. 좋아하는 브랜드 같은 거 있어요? 저 가구 쪽으로 잘 몰라가지고. 아예 모르시는구나. 네. 자취도 하다 보니까 가구를 자취하시는구나. 사야 되니까요. 대부분 이케아에서 미국에서도 이케아가 좀 네, 대부분 다 거기서 사오죠. 네. 아무래도 저희는 가격이 중요하니까. 거기가 싸고 편하고 쓰다 버리기도 편하고. 네. 저희 오늘의 기업이 일룸인데 네. 일룸이라는 가구 네네. 브랜드인데 아세요? 쭉 들어만 본 것 같아요. 들어만 네. 그럼 취업은 어느 쪽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취업은 저는 약간 막 과가 경영학과다 보니까 마케팅이나 광고 약간 회계 쪽으로는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안 맞는 거 네, 회계 쪽으로는 안 맞는 것 쪽으로 같아요. 나가신다고 할 줄 알았는데. 아니야 그쪽 말고 이제 경영학과가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마케팅 광고가 좀 넓다 보니까 일단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두 분 그러면 같은 공대여서 친해지신 거예요? 네, 같은 동아리 해가지고 아, 친해졌어요. 동아리요? 어떤 동아리예요? 봉사 동아리 하는 거 있는데 거기서 네 알게 됐어요. 오, 그럼 봉사 동아리 하시게 된 이유 있어요? 같이 친한 복학생 형이랑 따라가는데 원래 그 형이 막 여자 많다고 장난치고 그런 식으로. 너무 솔직한 네, 이제 대학생들 봉사 동아리를 좀 연애할 수 있는 장르로 좀 많이 활용을 해요. 상국 씨는 아마 대학 다녔으면 계속 봉사만 했을 거예요. 일룸은 알고 계신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들어보신 적도 없나요? 네, 엄마가 산 거 같은데 산 거 거기서 나눠준 같은데. 연필 써본 적 있어요. 아, 연필 그냥 거기서 받아오신 거. 네, 작년에 이제 자취하고 하면서 좀 알아보긴 했는데 아직 많이 몰라요. 그러면 자취하시면서 주로 어디 거 사용하셨어요? 저는 그 이케아가 싸가지고 그거 좀 쓰고 역시 그다음에 자취생들은 이케아 많이 벼룩 쓰나 시장 봐요. 그렇죠. 같은 아까 데서 했던 말씀 중고 중에 가고 부모님이 그런 사실 식으로. 잘 모르겠대요. 부모님이 사셔가지고 예. 이 나이 때 뭐 가구를 사실 딱히 예. 사볼 일이 별로 없죠. 맞아요. 자취를 하지 않는 이상은. 예, 이 대학생 때도 그렇고 저희 때도 그렇고 아직까지 평생 가구라는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아, 결혼하기 예, 전에는. 네, 맞아요. 일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까요? 아, 저 드라마 끝나고 그 협찬한 곳 그런 데서 일룸을 본 적이 있는데 네, 그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아마도 도깨비 드라마 많이 보세요? 네, 가끔 그 도깨비는 유명해서 아, 도깨비. 네. 그럼 만약에 채용이 떴는데 본인이 합격을 하셨으면 가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합격을 했으면 당연히 가야죠. 아, 진짜요? 아, 뭐 일룸 상관없이 뭐 아, 근데 기업 제가 만약에 상관없이. 거기 지원을 했으면 어느 정도 관심이 있어서 지원을 했을 테니까 네, 그러면 합격하면은 당연히 갈 것 같아요. 네, 일룸에서 지금 가구 업체 영업직을 뽑고 있는데 영업직 하면 어떨 것 같다 이런 게 있을까요? 아, 근데 영업직이 약간 뭐 현장에서 좀 많이 뛰고 좀 약간 고객이랑 응대를 하다 보니까 약간 감정 소모 같은 것도 좀 있을 것 같고 좀 힘들 것 같다는 게 먼저 떠오르네요. 영업직이란 것 자체가. 저도 약간 이제 서비스직 같은 이랑 비슷한 이미지가 많이 떠오르는데 그런 쪽에 관해서는 저도 약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네. 네,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네, 일단 마지막 학생들 인터뷰에서 영업직을 뭐 이렇게 특별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렇죠. 사실 이렇게 뭐 인문계 학생들이 뽑을 때는 영업직군을 많이 뽑잖아요. 그렇죠. 런 부분에 대한 좀 불균형 같은 것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경영학도가 나는 재무 회계 관련된 부분은 좀 맞지 않아서 이제 광고와 마케팅을 생각한다. 경영학을 공부했던 친구들 중에 재무 회계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정말 극소수예요. 정말 재미없는 학문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보나 마케팅에 많이 쓰죠. 그러다 보니 많이 몰려요. 그런데 이제 기업이라는 건 신입사원들한테 영업 전략을 짠다기보다는 실제 영업에서 이루어지는 매출 관리라든가 고객 응대 관련된 포지션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물론 일부 뭐 마케팅 도전도 하겠지만 마케팅을 생각하는 친구들이 하반기 공채를 도전할 때 영업과 좀 같이 도전하는 게 현실적으로 확률이 커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떠도는 한간의 소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 형. 네, 우리 일룸의 떠도는 소문. 네. 일룸엔 군대식 조직 문화가 있다고 가더라. 예, 이 뭐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근데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퍼시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서울시 여성 일자리 박람회 우수기업 감사패도 수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가구 기업은 여성 고객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책이라든가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좀 군대 문화라는 건 이 소비재 유통 기업들, 그러니까 가구 영업도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대리점주들과의 소통이라든가 고객 응대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조금 터프한 매출 관리하기 위한 건 치열한 경쟁에 속해져 있죠. 그 부분들 때문에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쟁이 좀 치열한 업종의 공통적인 특징이 좀 남성적인 문화를 갖고 있다 이런 풍문이 있죠. 근데 요즘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 고객들은 또 여성 고객들이니까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뭐 아 이거는 뭐 여성은 취업 안 되겠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제법 이게 매출이 제법 괜찮던데 연봉도 제법 줄 것 같은데 여기 연봉 어느 정도 됩니까? 연봉을 제가 가장 따끈따끈한 소식으로 가지고 왔는데 올해 4월 기준으로 연봉 나온 게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따끈하네요. 그런데 솔직히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평균 3천만 원 미만이라서 그 매출액에 비해서는 조금은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신입 초봉인 거죠. 네네네. 홍쌤 그리고 혹시 입사하려면 스펙이 좀 어느 정도 돼야지 입사 가능할까요? 실제로 이 퍼시스 그룹 이제 IT 웹 개발 쪽으로 취업했던 재학생인데요. 이 친구는 이제 건동홍 출신이고 그다음에 전공 이제 좀 상경계 쪽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IT 웹 서비스 개발로 취업을 하게 됐냐면 정보 처리 기사 자격증 취득을 했고요. 어학은 뭐 900점 넘었고 스피킹은 한 6급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정통 IT 기업이라고 하면 아마 뚫기가 힘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런 소비재 필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IT 웹 개발 정도는 아마 지원을 가능해서 뚫어냈던 것 같고요. 자,
이번엔 기업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상고기업. 네, 우리 핫한 키워드로서 우리 저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움직이는 가구 샵 효자 품목입니다. 역시 일룸하면 공유, 공유하면 도깨비, 도깨비에서 나왔던 움직이는 침대가 히트를 치면서 우리 일룸뿐 아니라 본사인 퍼시스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 움직이는 가구가 굉장히 히트를 했나 봅니다. 어느 정도 히트였길래 이제 온 그룹이 주목을 좀 하고 있는 걸까 싶은데요.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움직이는 가구, 그러니까 모션 베드가 정말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일룸이 퍼시스 그룹의 어떤 성장을 수년간 이끌어왔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 2010년에 퍼시스 매출액 3분의 1도 못 미치는 정도가 일룸이 매출을 냈었는데 지난해 퍼시스 매출이 절반을 넘어설 만큼 일룸이 그만큼 또 이끌어왔고, 또 최근 3년간에는 3년 연속으로 매출액이 증가가 계속 됐기 때문에 일룸이 어느 정도 퍼시스 그룹의 어떤 견인을 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움직이는 가구가 효자 품목인 만큼 퍼시스 그룹에서도 이 계열사인 일룸을 좀 더 키우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저는 아까 이남규 아나운서 얘기하는 거 보면서 좀 계속 느끼는 부분인데 이남규 아나운서는 정말 잘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뜬금없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공유도 아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미남이고 이남규 아나운서도 딱 봐도 미남이잖아요. 근데 저는 취업에 최적화된 얼굴인 것 같아요. 가장 좀 반듯한 이미지.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이 외모가 좋은 친구들은 너무 화려해 보이면은 좀 그런 부분들이 부담이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유라는 광고를 보고 가구 매장에 왔는데 진짜 공유 같은 사람이 있으면 가구보다는 사람의 눈이 갈 것 같아요. 근데 이남규 아나운서라고 하면 편안하게 긍정적 이미지도 주고 가구 판매도 좀 극대화시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거 아닌가요? 화려하지는 않다는 근데 말씀이시죠? 반면 여기를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취업의 입장에서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유를 보고 왔는데 이건 거의 도깨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송을 보실 때 뭔가 좀 이미지. 그러니까 지금 뭐 삼국지는 뭐 개그맨이니까 그러하지만 이런 전체적인 이미지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 화면 봐봐. 아니, 형 얼굴 화면 봐봐. 나는 아니지. 아니, 화면을 봐봐라고요. 저는 취준생들이 이걸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이 아저씨가! 오케이. 이 정도까지는 하고 그다음에 제 얘기를 좀 하도록 하죠. 아까 그 일룸 관련된 남욕하고 갑자기 사업 확장 얘기를 하면 사업 확장 얘기하면 일룸이 지금 사나이 2개 독립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첫 번째가 가구 판매하는 이제 데스커라는 브랜드가 있고 그다음에 홈 매트리스 전문 브랜드라고 하는 슬로우라는 이 브랜드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퍼시스의 매출은 지금 약간 정체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 뭐 2천억대 한 초반대 매출액을 계속 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반면 일룸은 지금 성장세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의 매출 동향을 보면 매년 한 20% 내외의 고도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광고를 잘해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과거에는 오피스가 점점점 확대되다 보니까 사무 가구가 아주 넓게 성장을 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정체기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퍼시스 입장에서도 결국에는 이제 종합 가구 그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 성과가 지금 이제 좀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성장세가 높은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해시태그도 보겠습니다.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예. 샵 글로벌 시장 진출 샵 B2C입니다. 네. 우리 국내 유명 가구업체들이 해외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은 너무 작은데 기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이제 해외 기업 소비자 간 거래 B2C 우리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 지사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룸의 해외 진출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까요? 일단 아까 기찬 쌤이 말씀해 주셨지만 매출 성장세가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지만 이게 어떤 가구 시장에서의 특성상 국내에서만 대부분 이 매출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룸에서도 해외 시장으로 조금 더 다변을 해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대만과 홍콩에 이어서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중국에 현지 1호 판매 매장을 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요.
중국 외에도 일본이나 싱가포르 등 동북아시아 시장 공략을 내년쯤에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해외 쪽으로도 많이 넓혀가지 않나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는 물론이고 그 해외 진출까지 굉장히 앞두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이제 꽤 전망이 있는 기업이다 좀 이렇게 생각할 법한데 아닐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전체적으로 네. 지금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고 있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국내 사무용 가구 시장 규모가 1조 5천억 안팎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거기서 퍼시스가 그룹 전체로 봤을 때 독보적인 1등이고요. 이 2등, 3등하고의 격차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시장에서는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해외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최근 지금 실적을 보면 올해 1분기에 수출했다는 매출이 한 98억이 조금 넘는데 이건 전체 매출의 약 12%를 기록을 해요. 근데 15년도 때야 18%를 차지했던 수출 비중이니까 그다지 사실은 성장세가 높은 편은 아니고 앞으로의 조금 발전이 좀 더 많아져야 될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같은 직무에서 뽑을 때 이제 사람들을 좀 이제 몇 개월마다 계속 뽑던데 그게 이제 그 힘들어서 계속 나가서 계속 뽑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그 사업을 확장하려고 계속 사람을 뽑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네, 이제 일룸이 채용이 좀 잦더라고요. 네. 특히 리빙 디자이너도 이번에 다시 뽑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군대식 조직 문화도 있다고 하고 좀 일이 힘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일룸에서 좀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아까 얘기했던 일룸 리빙 디자이너가 근무 형태가 주 6일 근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또 반면은 이 기업들은 이제 모든 학생들이 하나의 기업만 선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을 좀 지원을 하거든요. CJ, 뭐 롯데 이 정도 내수 소비재 기업들에 적극적으로 도전하니까 아마 좀 빠져나가는 친구들이 요즘 또 올드 루키들은 워낙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저 중견기업 이상에서 경력을 쌓고 또 이직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매출 성장세를 보면 정말로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이유로 이런 좀 양태, 그러니까 채용이 좀 많아지고 있는 행태가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영업직 채용을 하면 관상 면접이 있다고 하던데 맞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누구예요? 제가 아는 오빠인데 이제 영업직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저분이 영업직을 지원하면서 들은 소문이 이제 영업직은 관상 면접이 있다고 하더라 이런 게 있는데 진짜 있나요? 진짜일까? 뭐 성형이라도 해야 아, 근데 이제 예전에 뭐 모 기업에서 면접장에서 진짜 관상을 보는 사람이 들어와서 뭐 사기 관상을 뭐 봤다 뭐 이런 그 풍문이 있어요. 근데 그 기업 입장에서는 뭔가 좀 내부 고발자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두려워하는 것 같긴 한데 관상보다 중요한 건 이제 인상이 되겠죠. 저 인상은 지금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아니, 저 인상. 지금 상국 씨가 저 인상. 아 훌륭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저 상국 씨로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상국 씨가 보면 관상이 되게 훌륭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 상국 씨 날카로운 콧날, 이 지나치게 날카로운 콧날을 보면 이게 좀 관상학적으로 되게 좋은 관상이거든요. 근데 인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도깨비상이기 때문에 좀 문제점이 있죠. 그러니까 관상을 본다기보다 대본에 내 욕해라고 썼어요, 작가님이? 왜 계속 내 욕을 해요? 시청자들 느껴야 되니까. 진심이에요, 뭐예요? 아 진심이 아니라 팩트를 얘기하는 거니까. 인상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뭐 관상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밝은 인상. 그러니까 좀 미소를 짓고 내가 고객을 응대할 수 있는. 아, 이렇게 보니까 좀 괜찮긴 하네요. 그러니까 면접상 가면 자주 웃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미모를 보진 않죠. 고객 응대력을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구 매장에서 마주하게 되는 고객 거기 있는 플로어 매니저라든가 우리가 은행에 갔을 때 공항에 갔을 때 마주하는 고객들의 느낌을 보죠.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얼굴이 못생겼으니까 취업이 안 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미소 짓는 느낌 정도는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그게 좌우하지 않나요? 저 아는 형도 거기 어디야? 거기 뭐지 그 레스토랑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 취업하러 갔는데 갑자기 주방으로 넣었더라고요. 아 근데 저는 그건 그냥 이제 사견인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천공항에 가보고 네. 은행 PB센터에 들어가 보면 네. 우리 흔한 말로 막 좀 이렇게 비만이라고 해야 될까? 그렇죠. 뭐 그런 분들 자기 관리가 좀 안 되는 느낌의 저 행원들은 사실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아니 재한 씨 정도면 괜찮죠. 그러니까 갑자기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나마 우리 중에서 나는 이제 그나마 나는 우리 집에서는 나지.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자기 관리적인 차원에서는 예, 예. 구직자라고 하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실제 면접 상황을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이요. 네, 우리 또 실제 면접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면접은 박은송 씨. 윤송 씨는 블라인드 채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블라인드 채용을 다양한 기업에서 시도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취준생 입장에서 굉장히 희망찬 그런 채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이제 서류를 보면서 면접을 보는 상황이면 내가 이 서류 때문에 좀 탈락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 자신감을 좀 잃은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많은 취준생들이 좀 자신감을 찾고 면접에 밝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근데 진짜 실제로 궁금한 게 있는데 블라인드 테스트는 어떠한 그런 개인적인 자료도 보지 않나요? 과거에 지금 뭐 몇 탈스펙 전형들이 민간 네. 기업에도 있었고요. 여기서는 완벽하게 차단이 돼요. 그 SK 바이킹 같은 경우에는 제 학생이었는데 대졸이 아니었거든요. 고졸인데 이제 최종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블라인드를 하는 거죠. 근데 면접장에서 지금 일각에서 블라인드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는 건 뭐냐면 아니 그럼 모든 이력들을 다 블라인드 처리하면 기업은 도대체 어떻게 평가를 하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면접만 봐요. 그쵸.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채용 시스템의 변화가 있으니까 아마 과도기를 또 겪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답변을 한다는 구직자 입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 학벌이라는 부분의 어떤 차별이 사회적으로 없어지는 이런 거시적인 시류는 아주 좋은 시류라고 생각을 한다. 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또 딱 맞는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분명히 필요로 하는 데이터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노출은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또 채용 담당자들은 이게 블라인드돼서 완벽히 없어지게 되면 또 산업 복귀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고 결국에는 타이틀을 안 보는 채용이 거시적으로 횡전되면 뭘 보냐? 경험을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 거냐? 올드루키들한테 어마어마하게 유리해질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선배들하고 또 여러분들이 경쟁하는 시대로 점점 바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취업 뭐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제도가 조금 더 왜곡돼서 이제는 뭐 학교가 아니라 그러면 경력을 쌓기 위해서 어떤 작은 기업에서 업력을 내가 만들고 또 더 대기업에 가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왜곡될까 봐 개인적으로 좀 우려스럽기는 해요. 근데 전체적인 어떤 채용 시류의 변화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또 홍쌤의 꿀팁도 빠질 수 없을 겁니다. 가구 회사의 최종적인 비전과 목표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가구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지배하는 사업자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최근에 이런 것들이 참 재미나는 것 같아요. GS 리테일이 그 동북부 본부가 이제 서울 삼성동에 있는 그 파르너스 홀로 입주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 해당 회사가 직접 퍼시스가 비용을 받고 이 사무공간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뭐 우리가 뭐 책상이다, 의자다 이런 것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무공간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할 만함의 그런 경쟁력 이런 부분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상시 좀 관심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퍼시스에 가야 되니까 퍼시스 매장을 방문한다. 이건 뭐 다 해요. 조금 더 하는 친구들은 경쟁하고 있는 한샘의 매장에 가봐서 차이점을 좀 확인하죠. 근데 더 아마 능력이 있는 친구들은 최근에 뭐 여러분들 어떤 뭐 그 인맥을 활용해서라도 새롭게 입주된 사무단지 그리고 새롭게 어떤 이 컨셉을 굉장히 그러니까 사무 공간이라든가 사무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게임 기업이나 뭐 IT 기업 그런 사무실에 한번 가보면 그 가구, 사무용 가구 회사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1차원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 차원에서 구직을 바라보고 기업을 분석하면 전체적인 경쟁력이 올라간다.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오랜만에 우리 교회 오빠 에릭 박님께서 네. 방문해 주셨습니다. 아, 에릭이었어요? 아까 불러주시더라고요, 대기 시간에. 에릭이라고. 뭐 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별명이죠. 네. 이미지는 떠올리지 마십시오. 네. 그냥. 에릭 남이 방으로. 아니라 에릭 네. 방, 에릭 방 오빠. 알겠습니다. 네. 네. 진정하시고요. 우리 선생님도 어렸을 적에요. 네. 우리 부모님들께서 건강해지고 또 이렇게 쑥쑥 잘 크려면 이것을 많이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을 거예요. 혹시 이것이요? 네 어, 퀴즈입니다. 맞춰주세요. 확실합니다. 밥. 네 확실합니다. 땡. 아, 그렇습니까? 네 어느 정도 맞는 말인데요. 좀 키가 쑥쑥 큰다. 여기에 좀 키가- 중점을 둬서 네. 말씀해 주세요. 혹시 우유를 말씀하신 건지? 네, 네. 맞습니다. 네. 뭔가 짜고 치는. 그렇죠. 알고 있었어요. 네. 우유입니다. 우유. 저도 이 우유를 많이 먹었으면 키가 네. 많이 컸을 텐데 어렸을 때 좀 약간 불우한 네, 갑자기 쓸데없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많이 먹어야 됐었는데 우유를 먹으면 진짜 우유 많이 먹은 친구들은 키가 많이 크긴 크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저는 먹고 싶은데 못 먹었어요. 불우한 것도 있지만 네. 제 소화 유당 불내증 그런 게 효소가 있어야 돼요. 있어가지고 예. 네. 성인의 75%가 그런 걸 가지고 있대요. 네. 저희 어릴 때는 그래도 학교에서 매일 이렇게 우유 한 박스씩 급식, 와서 예. 그거 먹었죠. 그렇죠. 네. 우유 하니까 제가 지금 추억이 떠오르는데 어렸을 때 아버지랑 같이 목욕탕을 가잖아요. 네. 목욕하기 싫어서 안 간다 그러면 아버지가 끝나고 우유를 사주고 막 그러면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먹었던 우유가 제일 맛있었던 우유 같아요. 최고. 목욕탕 맞아요. 우유 네네, 맛있죠. 그렇죠. 왜 그 단지 모양의 네, 그런 맞습니다. 우유도 굉장히 맛있었고 네. 그것 때문에 가서 아. 먹는 경우가 가서 이제 목욕도 하는 경우가 많았죠. 네, 우리가 이렇게 우유 하나만 얘기를 하더라도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데요. 오늘 지원자가요, 우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네, 서울 우유의 연구개발직무로 입사를 희망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우유 하면 또 서울 우유죠. 네, 그렇죠.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더라고요. 네. 그 부산에 가면 서울을 먹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왜 서울에는 부산 우유가 없을까요? 그게 저는 궁금했어요. 이런 생각을 처음 해봤는데요. 네. 그렇군요. 부산 우유 맛있어요? 그 제가 먹어보진 않았어요. 마셔봤는데 네. 좀 더 고소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부산에서 온 사람들이 일부러 부산 우유만 찾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회사마다 그 우유의 맛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다 그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직원들의 네. 그 연구 덕분이겠죠. 이걸 또 잘 이렇게 연결시키셨네요. 또 네. 오늘 또 하신 분이 연구개발직이라서 아무래도 네. 조금의 맛이 좀 다르게 해야만 자기네들 우유만의 어떤 독특한 그런 맛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 연구개발자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너무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주제가 잘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렇네요. 네, 마침 또 서울 우유가 창립 80주년이라고 하네요. 대단하네요. 곧 100주년을 말하고. 네. 네, 저도 어릴 때 서울 우유를 많이 먹었는데 네. 벌써 이제 8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항상 이 품질 개선에 대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해서 지금까지도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2015년 말까지 우리가 먹는 일반적 200ml 우유 판매량이 700억 개. 네. 대단하네. 700억? 그렇죠. 저 이 중에서 한 1000개는 먹어줬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상상이 안 가네요. 그렇죠. 700억 개. 그러니까 일렬로 이거 팩을 쭉 늘려놓으면 네. 지구 한 78바퀴 정도를 도는 그 정도의 판매량이라고 하니까 저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 먹었네요. 그렇죠? 대단하네요. 네. 네. 이제 서울 우유는 대한민국의 우유 산업의 네. 역사를 쓴 것 같아요. 네. 말 나온 김에 서울 우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역사를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지금 에릭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네. 80년인데. 네, 방자를 꼭 붙여야 오해가 없습니다. 에릭방 선생님. 네. 근데 이게 진짜 37년도에 네. 설립이 됐는데 이름이 두 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경성 우유 동업조합. 그랬다가 서울 우유 동업조합. 그랬다가 지금의 서울 우유 협동조합. 이게 바뀌었고요. 네. 특이한 게 주식회사가 아니라 협동조합이란 거죠. 그래서 협동조합은 그 어떤 공통의 이해관계나 그 어떤 욕구가 있는 분들, 특히 뭐 경제사회 문화적 필요 뭐 이런 것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여기는 공통으로 소유를 하고 민주적이고 자발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조직입니다. 자율적인 단체예요. 네. 그렇다면은 연구개발직 지원 조건은 어떤가요? 네, 뭐 조합원들의 이익을 또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네. 연구개발의 경우에는 좀 더 이렇게 전문성 있는 인재들을 많이 선호하는데요. 일단은 일반직의 경우에는 4년제 대학 졸업자면 되고요. 전공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개발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연구에 대한 전문성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학과에 대한 제한도 있고 석사학위자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식품 쪽 전문 한 친구라든지 아니면 유가공 쪽, 뭐 축산 쪽 이런 쪽의 친구들만 지원이 가능하고 특별하게 인문 경제 복수 전공한 사람이나 아니면 영어, 일본어, 뭐 중국어 능통자를 좀 채용 시 우대하는 그런 조건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연구개발이 좀 전문 직군이다 보니까 좀 까다롭게 뽑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연구 쪽을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실력은 보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입보다는 아무래도 경력 채용이 좀 많은 것이 사실이죠. 네. 그러면 채용 조건은 어떤가요? 일반 전형 그 기업하고 같은 전형 절차를 거치는데요. 서류 필기 면접, 뭐 좀 공통적이죠. 보편적이죠. 그래서 6개월간 인턴, 그 다음에 평가한 다음에 정규직으로 채용됩니다. 그리고 정규직 전환할 때 초보 문제 연봉이 3,700만 원, 그리고 인턴 때는 70%를 받게 됩니다. 네. 요즘에는 뭐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서도 채용 전환형 인턴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조직 적응력이라든지 직무 적합성을 또 그 기간에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면접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는 그 자기 자신을 좀 꾸며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데 직접 이제 한 3개월 정도의 과정을 거치면서 같이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성향, 특성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회사 차원에서는 이렇게 수습 기간을 거쳐서 또는 인턴을 거쳐서 뽑는 게 어쩌면은 좀 더 사람을 뽑을 때 더 좋은 방법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교육 비용도 좀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입사 시 그 혜택이 되는 활동이 있을까요? 뭐 일단은 그 서울우유에서 하는 아침에라고 하는 기자단 활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서울우유에서 나오는 다양한 어떤 제품들에 대해서 뭐 블로그 또는 SNS를 통해서 마케팅하고 홍보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건데 아무래도 이런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다면 서울우유에 대한 뭐 그 관심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겠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인재상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인재상은 3C입니다. 3C. 첫 번째가 창의성, 크리에이티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쟁이 좀 치열해서 이제 창의적인 관점에서 자꾸 제품 개발을 해야 돼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변화. 뭐 외부 환경이 대내외적으로 상당히 지금 변화가 많죠. 그래서 적응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협력. 그래서 코퍼레이티브. 발음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우유 그 연구개발 직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어떻게 컨설팅을 할지 우리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연구개발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이렇게 경쟁 속에서 뭔가 차별화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앞서 말씀하셨던 그 인재상 중에서도 창의력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자신이 창의적으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저는 당연한 얘기지만 전문성이죠. 연구개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는 약간 세밀하고 디테일한 모습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차별성은 작은 차이에서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차분하게 연구가 막 바로바로 막 개발되는 게 아니잖아요. 좀 끈기를 가지고 또 그렇게 진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 두 분께서는 이와 관련된 유사한 직무나 어떤 그 유업계에 지원한 친구들을 좀 이렇게 지도해 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우유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그 우유 관련된 회사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을 많이 만나봤는데요. 대부분 만났던 친구들은 이제 영업관리 쪽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의 경우에는 이제 조합원과의 어떤 그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그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서울우유라고 하는 회사 자체가 이제 조합 형태로 이루어진 회사라서 조합원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연구개발 쪽 친구들도 만나봤는데
앞서 우리가 이야기 나눠봤던 것처럼 자기가 얼마나 이 식품 분야 또는 우유 시장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분석력을 갖추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준비해서 가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 유업계에 지원하는 다른 회사에 경쟁사에 지원하는 친구들을 보면 대부분 학사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죠. 생산 관리나 품질 관리 영업 쪽으로 많이 이제 지원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석사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선생님처럼 이런 전문 분야나 관심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보통 뭐 뷰티나 뭐 화학이나 제약이나 이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여학생이 여기 유업계에 왔다는 거는 뭔가 이제 남다른 관심이나 뭐 이런 관련된 경험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타사하고의 어떤 그 제품을 비교해보고 분석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단순히 서울우유에 지원한다고 해서 서울우유 제품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유업계의 제품들도 좀 파악하고 있으면서 이런 어떤 제품의 지금 연구개발 동향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서울우유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아봤고요. 우리 지원자가 입사를 위해서 어떻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지 셀프 영상 보면서 계속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하고 열정이 넘치는 환경대학교 생명공학과 강효진입니다. 저는 서울우유 안성공장에 있는 연구개발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R&D 업무에는 크게 4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R&D 기획, R&D 과제 수행, R&D 결과평가, R&D 사업화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 효진이와 함께 역량개발을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그럼 다 같이 출발! 머리에 지금 발랄한 느낌으로. 첫째, 저는 분석적이고 침착한 편입니다. 실험실 분위기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이번 졸업반 때부터 본격적으로 실험실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실험을 하면서 각 과정마다 의도치 않게 실험 결과가 잘못되어 시행착오가 벌어졌을 때 실험 실패 원인을 파악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다음 단계의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생생 인터뷰를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증거 자료가 바로 책으로 발간되어졌는데요. 2016년 2월 신안산대학교를 졸업하고 3월에 한경대학교를 편입하여 새로운 학교 환경에 적응하고 교수님과 친구들과의 관계를 형성하여 생생 인터뷰로 3인 1조를 구성해서 친해지려고 노력했고 시간에 맞춰 부지런히 모임을 형성해 기한 내에 목표를 끝내놓았습니다. 네, 저는 앞으로 서울우유 연구개발팀에 지원해서 기능성 식품을 소재로 유제품을 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기능성 소재 관련해서 박람회를 참여해봤습니다. 2017년 4월 28일 금요일 국제건강산업박람회가 개최되어 건강기능식품 부스들을 위주로 돌아다니면서 기능성 소재로 유제품을 연구하고 싶은 저에게 다양한 재료들을 융합하여 저런 거는 진짜 기능성 좋은 제품들을 태도입니다. 출시하는 것을 보면서 개발자로서. 전문을 쌓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넷째, 뚜렷한 목표가 있습니다. 이번 연도 졸업반이 돼서 전문 지식을 쌓기 위해 유제품에 관련된 논문들을 일주일에 2번, 2편씩 2시간 동안 꾸준히 읽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 번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부분은 밑줄로 그으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어떤 한번 종류의 읽어보고 짚고 논문을 나갑니다. 보고 있는지가 얘기가 제가 나와서 더 연구하고 좋아질 것 같아요. 싶은 기능성 소재 유제품 분야 이외에도 발효 유제품과 유산균에 관련된 분야들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오네. 대학 시절 식품생명과학과로 입학하고 나서 1학년 2학기 때 축산식품가공학이라는 과목을 재밌게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진로 방향을 유가공 회사로 정하게 되어 서울우유를 희망했습니다. 서울우유는 우유업계에 오랜 기간 동안 1위를 달성한 점과 나 100% 우유를 출시하여 체세포수 1등급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듣게 되어 그만큼 소비자의 건강과 식품의 위생을 생각해주는 그러한 신뢰성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여 서울우유 연구개발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유업계가 더 건강을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원산을 보면서. 뭔가 비전이 있다는 느낌이네요. 멀리 내다본다. 네, 미래를 그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것 같네요.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목소리는 저는 되게 좋아요.
네, 여학생이 이렇게 쫙 시원시원하게 얘기하는 건데 저는 좋은데 저는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머리띠. 리본이요? 머리띠, 예. 네, 리본. 네, 머리띠. 왜냐면 지금 이 연구개발직 차분하고 성격 차분하고 이런 성격이라고 바로 나왔는데 그 전에 너무 발랄하게 머리띠를 하고 뛰어가는 모습 때문에 상반된 그게 좀 설득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저는 그리고 뭐 교수님과의 어떤 관계를 이야기하는 건 좋지만 실제적으로 직무와의 어떤 연결성이 있어서 볼 때에는 약간 좀 저런 내용은 크게 뭐 어필되지 않는 내용이라고 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점이 좀 다른 내용으로 채워졌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아쉬움도 좀 있고요. 네. 네. 또 네. 아니, 말씀하세요. 네. 제가 오랜만에 나와가지고요. 또 이제 잘한 것들을 또 얘기해 본다면, 솔직히 이제 박람회 같은 것들은 자기가 이제 관심이 있지 않는 이상 잘 안 챙겨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자기 분야에서 기능성 식품을 연구하겠다는 자신의 목표가 뚜렷해서 거기에 대한 활동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만큼은 이 친구가 잘 준비되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네. 논문도 보고 그쵸. 박람회 가고 이런 부분은 참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처음에 이렇게 좀 토끼인 줄 알았는데 뛰어나갔다가 바로 그래도 분성적인 분석력? 능력이 있다, 뭐 꼼꼼함 그런 것들을 실험을 통해서 바로 보여준 건 좀 저도 처음에 우려가 되긴 했는데 그런 면에서는 그래도 좀 안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강효진 씨의 서류 컨설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우리 학생은 지금 학사하거든요. 그래서 서울 우유 경력직에 지원을 이제 미리 준비한다는 걸 감안하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저렇게 밝은 사진 오랜만에 봅니다. 네. 네. 밝은 표정으로 잘 찍은 것 같은데요. 네. 일단 표정 저도 밝아서 좋고요. 보통 이제 여학생들이 이렇게 탑을 입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너 블라우스를. 근데 그런 게 아니라서 저는 또 좋은 것 같아요. 네. 연구개발 직무에 맞는 자기에게 어울리는 그런 블라우스를 잘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학력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뭐 제가 볼 때는 일단 편입을 했다는 게 특징적인 부분이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편입 전 후로에서 학점이 좀 많이 차이가 난다는 점은 면접에서 좀 면접관이 왜 저렇게 됐을까에 대한 부분을 좀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경력사항으로 넘어가 보면 연구개발팀에 대한 뭐 3개월, 1개월 이렇게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거든요. 이런 경험은 도움이 되겠죠. 에릭방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점 때문에 우려가 됐던 게 경력사항 보고 되게 반가웠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점에 대한 부분은 경력사항으로 좀 많이 호소를 해서 좀 커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특히 이 경력상에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김치절임 여기서 하셨던 것은 뭐 괜찮은데요. 다른 어떤 기업에서 일하신 것을 보면 여기는 일반 바이오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뭐 면접관들의 입장에서는 바이오 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거기서 개발하려고 했던 것인데 뭐 식품 쪽으로 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줄 수 있는 부분이어서 거기에 대한 대비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 말을 하고 싶었는데요. 앞으로 이제 실험 경력을 쌓으실 때, 경험하실 때 식품 분야 그리고 이제 지금 발효는 좀 이렇게 도움이 되는데 요구르트나 이런 거에 근데 그와 기타 관련된 뭐 커피도 좋고 지금 유럽계에서 커피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식품 연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교내외 활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 이걸 보면서 궁금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건 약간 좀 분산된 것들이 좀 많고 특히 좀 봉사에 관심이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이유를 저는 한번 굉장히 좀 많이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도 그 활동이 많은 거는 좋지만 활동이 많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좀 불필요한 내용들은 좀 뺐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전문직이기 때문에, 전문 직무이기 때문에 전문성 조금 강조했으면 좋겠는데 그 외에 너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이제 좀 중심이 좀 벗어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제가 좀 약간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연구개발자라고 해서 대학생활 내내 연구개발만 했다라고 하면 솔직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어떤 인성적인 측면 또 다른 어떤 창의적인 측면이 좀 떨어져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뭐 독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참여했단 말이죠. 멘토링 봉사활동 같은 것들도 하고. 네. 근데 앞서 우리가 이제 그 서울우유에 대한 어떤 뭐 그 우대 사항들을 얘기할 때 인문학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 많은 사람들을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런 활동, 일련의 활동들이 비단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연구개발 쪽에 관련돼 있는 활동이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하고 있는 어떤 이런 경험 등을 통해서 네. 이게 추적되면 나중에는 이제 좋은 연구개발자에 대한 다양한 창의적인 제품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또 그런 방향으로 많이 이것들을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기소개서로 넘어가 볼까요? 기본 자기소개서를 준비했어요. 네. 네, 지금 서울우유에 그 맞는 자기소개서는 아니고요. 일단 기본 성장 과정인데요. 저는 일단 연단 받은 순금 이것이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목과 내용이 저는 맞지 않다고 좀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의미에서 쓴 것 같아요. 나는 이제 고민도 많이 했고 이렇게 연단 과정처럼 이렇게 그랬다가 결국 순금이 됐다. 이제 그런 걸 강조하려고 그렇게 쓰지 않았을까. 네. 오늘 저는 자꾸 이해하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 자기소개를 쓸 때 이제 그 성장 과정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성적인 측면과 뭐 이런 태도적인 측면이 잘 드러나야 되잖아요. 네. 뭐 그런 면에서 물론 이렇게 경험을 좀 이렇게 과정대로 쭉 나열한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네. 그리고 자신이 편입의 과정을 거치면서 얼마나 이 목표를 위해서 살아왔는지에 대한 태도는 잘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표현에 대한 부분만 좀 고치면 크게 문제가 네. 없는 그런 자기소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저는 이제 면접관 입장에서 질문을 꼭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여기 보면 학과 공부에 관심을 가지게 되자 특히 축산식품 가공학을 재밌게 들으면 서울우유 연구개발대 가고 싶은 꿈이 생겼다. 이제 여기서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네. 근데 뒤에 보면 또 4학년 때 서울우유를 가게 됐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네, 그렇죠. 뭐가 맞는지 저는 이걸 꼭 질문을 좀 해서 확인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호기심 청구. 네.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제목을 보면. 네. 그렇네요. 근데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록과 호기심은 별개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차라리 여기에서 꼼꼼하고 세밀하고 그런 메모를 하고 뭐 계획적인 그런 면을 강조했다면 내용이 좀 좋을 것 같은데 호기심 천국인데 기록을 하는 습관이 있다고 하니까 맞아요. 조금 맞지가 않다고 네네네. 생각이 들어요. 호기심 천국하면 창의력을 그쵸. 발휘했던 경험이라든지 뭐 호기심 그런 천국 것들 적은 게 낫지 않았을까. 구미가 딱 수주적인 땡기거든요. 아 신제품 개발하는데 아이디어가 맞나? 뭐 음. 이렇게 생각도 들 수가 있고. 그래서 전에 그 이력상 쓴 거 보니까 캡슐 디자인 때 아이디어 제품 구상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 내용으로 해서 썼다면 이 호기심 천국이라고 하는 이 헤드라인에는 잘 어울리는 소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아까 창의성 인재상 중에 창의성이 있는데 여기 이제 마지막 부분에 쓴 내용이 실험 조건을 바꿔가면서 실험을 계속했다. 그냥 한 번 한 거 가지고 만족하지 않았다. 네. 이런 걸 이제 호기심으로 연결시키려고 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창의성은 사실 논리적 사고력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죠. 네. 근데 이 과정은 창의성이라는 것보다는 실험 매뉴얼이나 혹시 이런 데 있는 논리적 과정이 좀 더 그 강조된 부분이라 호기심 천국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뭐 새로운 방법을 시도를 했다든가 이제 그런 거라고 그랬으면 좀 더 맞을 뻔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제목을 바꿨으면 또 이 내용이 살았던 거죠. 그죠?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항목인데요.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 나를 팝니다. 네. 네. 제목이 사야 다. 되겠네요. 네. 일단은 뭐 지원 동기를 작성하신 거에 대해서 네. 제가 좀 뭐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은 기능성 이런 유제품을 좀 개발해보고 싶다라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뭔가 하고자 하는 분야는 좀 그 정해놓은 것 같은데 어떤 기능성 제품을 개발하고 싶은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자기가 마치 연구 개발자가 되었다는 입장에서 시장 조사도 한번 해보면서 요즘에 트렌드는 이런 거라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것들을 더 개발해보고 싶습니다라고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다면 더 좋은 어떤 평가를 듣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이 지원자가 열심히 그 조사하고 노력한 거는 보여지는데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매출 1위를 10년 안에 달성하겠다. 유업계에서는 여전히 1위를 하고 있는데 매출 1위를 10년 안에 오래 갈 것도 아니고 사실 유업계 부분에서는 1위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작년에 그 기사를 보고 다 타 업계, 타 회사가 1위를
해서 이제 서울우유가 2위를 했다라는 기사를 보고 쓴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보면 타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외식 산업이나 다른 기타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총 매출을 이룬 것이지 서울우유처럼 이렇게 유업계에서는 계속 독보적으로 1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은 것 같고. 바빠서 그랬을 것 같아요. 굉장히 열심히 살다 보니까. 오늘따라 참 어색해요, 우리 삼촌이. 오늘따라 되게 네. 이해심이 오늘따라 많아서. 오늘따라 교회 오빠 스타일로 하시네. 아, 네. 에릭 김? 약간 경쟁 체제로. 네. 에릭 환? 일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기조를 끝까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릭이라는 이름 쓰시는 분들 다 화나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네, 그럴 거예요. 네. 네. 그럼 이 서류를 보면서 우리 앞으로 면접을 어떻게 보실 건지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어떤 질문들을 하실 예정이신지. 마찬가지로 에릭 박님께서 먼저 한번.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일단은 그 연구 역량에 대한 경험들을 좀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자기소개서에서 작성한 내용들 중에서 좀 부정확하게 표현된 것들을 좀 정확하게 물어보는 과정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중심으로 물어보고, 그다음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어떤 3개월 정도의 인턴 아르바이트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이오 쪽인데 왜 식품 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왜 유가공 쪽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접근해서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저는 창의성 관련해서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인재상이 있잖아요. 아까 30 중에. 그래서 한번 창의 면접관이 한번 굉장히 어려운 면접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스스로 창의적인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겠는데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질문을 하실 예정이신지. 그러니까 결국 그거잖아요. 창의성이 필요한 이유는 그거죠. 이제 제품 개발이라든가 뭐 어떤 개선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아까 특히 여기에서 보시면 뭐 어떤 새로운 걸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걸 물어봐가지고 그 방식이 창의적인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진짜 이 씹는 제품 이것이 정말로 얼마나 창의적인지 그거를 한번 저는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직무 역량을 좀 보고 싶은데요. 네, 관련된 뭐 경험 면접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우유 같은 경우에는 직무기술서가 지금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것과 관련돼서 거기에 준하는 경험이나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지 좀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 강효진 씨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모의 면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